안녕하세요.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유정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이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수담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하우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까요?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바둑 하나로 23개국의 나라의 친구가 생긴 글로벌 친구 부자 김향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과 후 바둑교실 선생님을 하며 부산에서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바둑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또 부산의 바둑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꼭 초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신청자는 바둑을 통해서 23개국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신청자 김향이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온 김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연에서 봤는데 23개국의 글로벌 친구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에요? 23개국이면? 네,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한 10여 년 전에부터 했는데 네. 뭐 태국, 독일, 프랑스, 뭐 벨기에, 칠레, 뭐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네. 뭐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뭐 유럽에는 유럽 바둑 콩그레스 참여 네. 때 이제 만난 친구들, 네. 그다음에 또 뭐 콩그레스나 바둑 교류전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도 많이 생겼고 또 네. 페이스북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친구 신청을 해오고 네. 그러면 알게 돼서 그 나라의 콩그레스를 가면 만나게 되고 네. 또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바둑 행사가 있으면 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멀리 오셨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그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오늘 네. 오전에도 중학교에 수업을 하고 네. 이제 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처음에 바둑은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 네. 드라마 시간에 EBS 바둑 교실 상영하는 시간이 똑같았어요. 네, 네. 그 남편은 그걸 보고 싶어하고 저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면서 서로 채널 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바둑 첫걸음이라는 책을 사주면서 당신도 바둑을 한번 배워봐라, 재밌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남편이랑 실력을 지금은 비교하면? 이제 남편이 바둑에 약간 취미를 잃었는지 네. 두지는 않지만 제가 실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한 2점, 3점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채널 다툼을 하다가 에이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넘어서셨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23개국의 친구들이 있고 그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활동으로 교류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그 하루미 다케치라는 일본 여사님이 이제 한국에 바둑대회 참석자 오셨어요. 네. 근데 그 여사님이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 나라에 바둑을 보급하면서 여행도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노후에 저 여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Do you have email address? 한마디 던졌는데 뭐 무수한 영어를 막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사님하고 소통하려면 일본어나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일본어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교류전차 한번 갔는데 네. 중국 분들이 의외로 너무 영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해마다 초대하는지 알고 네. 답답한 사람이 샘판다는 심정으로 이제 중국어 공부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언어도 뭐 부자연스러운 게 없고 정말 네. 많은 곳에 다니셨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하는 걸 보고 브루나이 친구들이 그 브루나이에서 바둑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네. 심판으로 와달라고 해서 이제 부산의 장건현 프로 사범하고 이제 네.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브루나이 저희 나라 자체도 약간 생소한데 또 심판으로 다녀오셨어요. 네네. 거기도 바둑 두는 인구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워낙 작은 나라여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 이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아주 뭐 이벤트도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바둑에 좀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김영애 씨의 지금 영어 실력도 테스트할 겸 우리 브루나이에 있는 친구한테 영상 메일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네네. 신분, I had a really great time when I joined event. I would like to visit again. Please
invite me once more. 굉장히 편안하게 모국어처럼 영어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콩글리시 수준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자신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소통하면서 바둑을 두면 훨씬 친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또 그런 곳에 다니다 보면 꽤 실력 있는 입장 아니세요? 아, 근데 제가 유럽 콩그레스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외국 친구들이 한국인이다 하면은 벌써 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바둑에 입문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엄청 센 실력이 아니라서 바둑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경력이 한 바둑을 배운 지 23년 차. 네네. 요즘엔 어떻게 공부하세요? 요 바둑 어플을 통해서 이제 하루에 뭐 4할 문제를 6문제 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프로 기사님들 기보를 한 번씩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정도입니다. 네. 어플도 보고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바둑을 통해서 세계적인 친구들 사귀고 그런 네. 가운데 또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어떤 생활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떤 날은 길거리를 가는데 완전히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 저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바둑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많은 바둑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실력을 저희가 검증해 볼 때가 됐어요. 네. 오늘 김혜민 프로와 두게 되는데 몇 점으로 도전을 해보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한 4점이나 5점 정도. 몇 네. 점이 좋을지, 몇 점에 이길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김혜민 프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하실 인사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김혜민 프로하면요, 사실 저희 바둑계 최강 동안으로 통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맨날 중학생이라고 놀렸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네. 어느덧 아이를 낳고 지금 엄마가 됐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아직 아이가 1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네, 한창 손이 많이 갈 때라 네. 네, 집에서 열심히 육아 중입니다. 아니 근데 바둑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 채널을 많이 보려고 음. 계속 틀어놓는 중인데 네. 아들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아들이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그럴 수도 늘어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육아도 하고 있고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얼마 전에 여자 프로기전에 결승까지도 올라왔어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딱히 비결은 없고요. 상대방이 이제 저 언니 공부도 안 하는데 내가 이기겠지 이렇게 방심을 좀 유도한 게 경적 필 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 랭킹이 여자 랭킹 2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몇인가요? 네, 요즘은 좀 떨어져서 6위입니다. 그래도 이 꾸준히 평생 바둑 공부를 해왔고 승부를 해왔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아무래도 공부도 못하고 조금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네. 아쉽진 않아요? 좀 승부 쪽에서는 당연히 좀 아쉬운데요. 네, 일단 금쪽 같은 아들이 있으니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들은 몇 살 때 바둑을 시킬까요? 글쎄요. 일단 시켜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자기가 좋아만 하면 네, 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혜민 프로에 이렇게 성적을 내는 거에는 또 이 든든한 남편의 내조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바둑을 꽤 잘 둔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이 저한테 한 4점 정도 실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둑을 워낙 좋아하고 이제 모든 프로 기사의 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바둑 두러만 간다고 하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남편이 아들을 봐주고 있지 않을까. 또 지금 남편이 예. 거의 4점 쳤으면 오늘 4점 쳤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제 네. 4점으로 저희가 대국을 하게 될 텐데
저희 여기하우스에서는 바둑을 신청자분이 이길 경우에는 캐시미어하우스 의상을 네. 드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의상을 드리고 있는데 4점인데 오늘 자신 있으세요? 근데 또 상품을 준다니까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김혜민 또 팔단하면 지금 여자 상위 랭커. 네. 네. 나 어때요? 좀 뭐 마음이 좀 흔들리나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조금 흔들리는데요. 그래도 워낙 기본 실력이 있어서 이제 네. 대구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네.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편안한 대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하우스 6번째 시간입니다. 김혜민 프로 대 김향희 씨의 대국입니다. 오늘 바둑도 4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하우스 신청해 주시는 여성분들은 다들 실력이 쟁쟁하세요. 5점, 4점 치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4점으로 프로에게 이긴다면 저희가 아마 4단을 인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아마 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4점 젖바둑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또 되는데요. 김향희 씨도 부산에서 지금 열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대국을 마치고는 또 바로 또 부산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참 먼 길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그 생활하시는 게 글로벌하세요. 이 부산과 서울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투도 굉장히 빠르시죠. 그런데 바둑도 굉장히 속기파이신 것 같아요. 손도 빨리빨리 나오고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백이 걸쳤을 때 입구자 모양은 자주 보진 못했었는데 중앙을 중시할 때 둘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런 바둑은요, 여기 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중복의 느낌이에요. 이 돌들을 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돌들이 좀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백이 3점 진입했을 때는 보통 반대쪽을 막아서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백도 손을 돌려서 가볍게 두 칸을 벌리고 흑도 벌리면서 다가오는 그런 눈목자 고침을 선택했습니다.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김향희 씨가. 4점, 5점 어느 정도의 치수가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5점, 4점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5점도 생각을 했다가 4점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치수를 조금 유리하게 잡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기억에 남는 이 역사,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대국에서 조금은 자기 실력껏, 능력껏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게 바둑을 두어왔고 또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더 자신의 바둑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둑도 4점으로 멋있는 바둑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혜민 프로는 지금 현재 여자 랭킹 6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랭킹 2위까지 정점인 최고를 찍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상위 랭커에 있으면서 여자 바둑계의 그 중심 역할, 선배 기수로서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해준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근래에는 이제 육아에 전념한다고 바둑 공부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프로시합에서 또 결승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 최종 프로와의 결승전에서 물론 지기는 했지만 정말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바둑을 두지 않고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안 한 동안 다른 기사들, 동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건 그동안 무수히 갈고 닦은 실력과 노력, 그런 것들이 역시 쌓여있는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시 얼굴을 비친 김혜민 8단입니다. 오늘 젖바둑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김양희 씨가 너무 그 현역에서도 성적을 내고 있는 강한 기사를 만난 것 같다라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바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젖바둑에서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막연히 그 같은 급수라도 접는 치수가 다르고 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김혜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수대로 아주 편안하게 두어줄 수도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좌변을 붙였어요. 제가 뭐 여러 설명을 드린 동안 정석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석이죠.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상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협공을 갔을 때 백이 귀 쪽에서 안정을 취하니까 이제 건너붙였어요. 자, 저 자리는 확실하게 뭐 공격보다는 수비적이면서도 이제 단단하게 가겠다라는 작전인데요. 네, 오늘 김양희 씨도 원래 약간 스타일이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수비적인 바둑을 두다가 주변에서 그래도 바둑이 조금 더 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싸워보고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는 좀 싸우는 바둑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흑도 모양은 굉장히 좋죠. 부분적인 모양 갖추는 그런 감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전투 좀 싸움 바둑이 되기보다는 견실하게 모양을 갖추는 그런 바둑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한 칸, 물론 흑의 모양이 넓어지고 백의 모양을 줄이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백의 모양이 확실하죠. 약한 돌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집을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막아두는 자리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막아두면 이곳이 확실하게 일단 집이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자리 다 선수예요. 자, 이런 곳 다 활용이 되고 그 다음 이런 곳 공격할 수 있다면은 네,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집도 지키면서 다음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김혜민 프로는 좌변 쪽부터 움직이는데요. 네, 붙인 수는 하변을 키우겠다는 작전인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뒷문이 비어있다라는 것, 네, 뒷문이 비어있는 만큼 집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양을 키워갈 때는 키울 가능성이 있는지, 뒷문은 막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백은 이제 이쪽 갈 것 같아요. 밀고 늘어준다면 정말 한 칸 뛰기만 하더라도 하변 쪽의 모양이 꽤 많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팩감이 많다 하면 붙이는 것도 있어요. 단수 치면 이렇게 둬서 이 패를 버티면서 하변 전체를 지워가는 작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좌변에 한 칸 뛴 수로 이 자리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집이 얼마나 클까요? 자, 뒷문이 비어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의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백은 먼저 좌변 쪽 들여다보네요. 네, 김양희 씨는 이 SNS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많은 기사들도 알게 되고 교류도 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혜민 프로는 실제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많이 표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한 명의 바둑 친구를 또 얻어 가시는 거죠. 베개 들여다본 수의 위쪽을 껴붙였습니다. 굉장히 견실한 수예요. 흑이 만약에 저기를 두지 않는다면 좌변의 백이 언제든지 사는 수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단단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변 쪽에 이제 이곳이나 이곳 끊어진 수들이 남을 수 있는데 백이 치받았네요. 네, 치받아가는 수가 있나요? 치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네요. 막히는 자리가 좀 아픕니다. 그쪽 반발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러면 좌변 쪽이 뚫리게 되죠. 지금은 굉장히 백이 두터워졌어요. 분명 흑이 이곳을 한칸 띄어서 다가가면서 근거를 마련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백이 두터운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조금 당한 자리였네요. 이런 곳에서 이 껴붙인 자리가 부분적으로는 급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그냥 꽉 이어두는 게 가장 간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치받아서 일단 지켜주네요. 지금 그 한 점은 잃을 필요는 없어요.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백도 지켜둡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교환들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베개들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젖바둑이면 분명히 흑돌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 흑이 지키거나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베개 모양으로 바뀌고 맙니다. 자, 이제 중앙 쪽도 좀 의식하면서 지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리하게 둘 필요는 없고요. 서서히 흑의 모양도 넓혀가면서 베개 모양을 지우는 것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삭감법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일감은 이 자리도 괜찮아 보여요. 이곳에 흑의 모양을 키우면서 이제 베개의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삭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느 선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좀 쉬운 작전이 있습니다. 이 백돌, 상대방의 돌이 나와 있는 것과 반대쪽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줄을 잇습니다. 이 정도 선상으로 들어가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삭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그 선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응수타진을 했어요. 흑의 의도는요, 이곳을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밀고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끼워서 끊어야 되는데 이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끊기는 자리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 백이 그래도 나왔어요. 저 자리를 맡기는 것은 기세로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밀고 나오죠. 이 모양을 보고 지금 붙이는 수를 뒀는데요. 저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노련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잘 됐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모양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힘입니다. 일단 백도 모양 지켜두는데요. 지금 김영희 씨 너무 잘 두고 있네요. 이제 조금 더 재미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자리 한번 더 보죠. 이어야 되겠죠? 그때 단수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백이 쉽게 이어준다면 이런 자리를 선수로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막아가면 어때요? 백 전체가 곤마가 되죠. 자, 이렇게 상대방의 모양을 조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는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런 자리의 노림을 지금 가질 수 있어요. 한술 더 떠서 상변을 침입하네요. 여기 하우스 하면서 느꼈던 건요. 역시 이 사람들의 스타일의 기풍에 따라서 정말 다른 바둑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젖바둑이고 프로랑 두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전하게 두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반면에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일단 본인의 스타일대로 과감한 작전을 보여주시는 또 이런 김영희 씨 같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지금
자신 있게 상변 쪽 침입을 했고요. 김혜민 프로도 최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할까요? 가장 쉽게는 들여다봤으니까 이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게 되면 백이 이런 곳을 둬서 중앙으로 나온다고 해도 씌우기만 하면 이거 못 살아갈 것 같은데요, 이들은? 자, 손 돌립니다. 야, 정말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도 물어보면서 응수타진을 먼저 하네요. 네, 김양희 씨 굉장히 차분하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김혜민 프로가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두시지?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백이 둔 자리 한 칸 뛰어나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백이 이제 쫓아온다면 그때 이제 한 칸 뛰어나가거나 해서 쉽게 둘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반대로 먼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백이 이어준다면은 그때 내가 뛰어나가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고지고대로 받아주지 않겠죠. 야, 자, 백의 반발에 끊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냥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라 라는 뜻이네요. 조금은 다른 발상을 보여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끊어가는 자리 두고 이제 뛰어나가서 뭔가 이 공격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끊어서 공격하기보다는 일단은 중앙으로 탈출을 선택을 했고요. 자, 지금 자상기 쪽에 부분적으로는 당할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늘어둬야 되죠. 일단 상변 쪽에 들어간 흑의 작전은 약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살리지는 못했고요. 중앙의 이돌도 끊는 단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백이 연결한다면 이제 곤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바둑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패기가 너무 좋았고요. 상대방의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중앙을 뛰어나오는 이런 작전들은 괜찮았습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잘 두고 있고요. 자, 김혜민 프로도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잘 두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 조금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끊어가는 것보다는 역시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게 좋은 자리고요. 이때 눈앞에서 상대방의 공격만 봐서 이런 곳을 끊는 거는요. 나중에 이런 싸움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끊어가면 연결이 돼요. 언제든지. 자, 그래서 지금 저곳을 끊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배를 연결해 가라, 후수로 이어가라 라는 압박을 주는 게 더 좋은 작전입니다. 상당히 고수의 행마를 보여주면서 지금 김향희 씨 잘 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하우스를 하기 전까지는 많은 여성분들이 바둑을 두신다라는 거는 저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바둑을 즐기고 또 바둑을 통해서 정말 삶 자체가 바뀌고 이렇게 멋있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제가 프로기사지만 오히려 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바둑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둑이 좋아서 바둑을 배웠는데 또 바둑을 배우다 보니 알게 된 친구들 때문에 영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영어를 해서 만나다 보니까 중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이 무한대의 그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열정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흑이 이곳을 눌러서 나가는 모양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주 차분하고 견실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지킬 자리를 딱딱 지켜가면서 오늘 뭐 5점 고민을 하셨었는데 5점이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은 치수가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4점으로도 충분히 손색 없는 바둑을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 이제 같이 알고 계시죠? 이 후반에 갈수록 프로 기사들의 이 조여오는 힘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김혜민 프로도 쉬어드네요. 김혜민 프로 스타일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기품은 아니에요. 차분하고 좀 안정감 있는 좀 묵직한 그런 바둑입니다. 역시 젖바둑에서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조금은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상대로 김향희 씨 정말 좋은 바둑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왔는데 또 오늘 이제 귀한 선물 저희 캐시미어 하우스의 의상을 또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얼마 전에 김혜민 프로가 이제 결승 3번기였거든요. 그 시합이. 그 시합에서 이제 패하고 준우승이 됐습니다. 약간은 뭐 준우승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하지만 조금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조금은 묻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야, 괜찮아. 조금 이렇게 다른 시간을 보내고 와도 포기할 필요 없어 라는 그런 힘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서요. 지금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중화를 끊었어요. 이 패는 너무 커요. 중앙 빵 때리면 30집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가치가 없다면 불과 2집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패싸움은요. 30집이 아니라 백이 때려낸 빵빵 때림이죠. 60집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과감합니다. 진짜. 위축됨이 없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패감이 있어. 내가 패감이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김혜민 프로는 패감이 있습니까? 저 모양을 흑이 때려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이 두터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패감 있나요? 웬만한 패는 만패불청한다라고 하죠. 다 버리고 중앙을 때려내도 한번 그려볼게요. 흑이 여기를 뒀어요. 중앙을 빵 때려내고 백이 다른 곳을 뒀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흑이 여기를 한 번만 더 둬도요. 여기 몇 집일까요? 이렇게 집이시면 생깁니다. 30, 40집 정도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두텁습니다. 지금 저 자리 괜찮나요?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의외로 김혜민 프로가 지금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좀 센 거예요, 실력이. 와, 정말 세다라고 느껴지면서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급해 받을까요? 받아야 되겠죠? 네, 일단은 받았습니다. 안 받고 싶을 정도로 그 중앙의 빵 때림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자, 그래도 받지 않았고 지금 약간의 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패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지대패요, 천지대패. 아, 정말 큰 자리입니다. 백이 반대로 빵빵 이게 때려내게 되면요. 보세요. 백이 뒀는데 이 패를 또 백이 이겨서 이곳을 때려내잖아요. 다음에 여기 뚫리는 순간 전체 흙이 난리가 나죠. 이 돌도 그렇고 이 돌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패가 정말 큰데 백이 일단 물러섰어요. 패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패는 자칫 놓치는 순간 바둑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에 기선 제압에서는 흑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세를 타서 계속 버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한번 물러나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지금 김향희 씨가요. 이 완충 조절이 정말 완급 조절이 너무 잘 돼요. 보통은 그 일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왕 시작됐으니 밀고 나가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향희 씨는 한번 세게 나갔다가도 한번 살짝 물러나고 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만큼 발상이 유연하고 네, 기본기가 일단 탄탄한 거고요. 정말 잘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혜민 프로가 약간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붙인수.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넣는 것이 호구자리 급소로 더 깔끔할 수는 있겠죠? 자, 이곳을 넣으면 이제 베개에 연결을 한다면은 그때 뭐 모양을 갖추더라도 붙인수는 조금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큰 실책은 아닙니다. 네. 부산에서 이 한 걸음에 달려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실력도 난 자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참 신기한 게요. 위축됨이 없으세요. 지금 이제 지키거나 중앙을 좀 더 신경 써서 지킬 법한데 오히려 지금 상대방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백이 받아주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면 이 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중앙의 백은 괜찮냐? 너는 지금 괜찮아?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과감해요. 과감합니다. 지금 기운수도 좋고요. 정말 잘 두네요. 제가 이 여기하우스를 진행하면서 너무 잘 둔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신청자들 위주로 해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같이 지켜보시다 보면 좀 놀랍지 않은가요? 상상 이상의 실력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갖추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이 프로8단 여자 바둑계 정상에 있는 기사거든요. 지금 수익기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도 일단 집중을 해서 이쪽 나오는 수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기본 같아서는 이런 반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곳 두면은 잡히잖아요. 이 잡혔을 때 실리가 너무 커요. 네, 지킬 자리는 지켜둬야 되고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벌려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끊는 자리도 노리면서 자, 확실하게 그래도 때려냈고요. 백도 우변 쪽 지켜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요. 이제는 중앙 하나 지켜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키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상적일까요? 이곳을 단수 쳐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쉽게 둔다면은 이곳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막았네요. 모양은 막는 자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백이 이곳을 끊었을 때 좀 고민되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럴 때 나오면 일단 차단돼요. 이 중앙의 백세점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당장 백은 결행하지 않고 붙여보죠. 이제 김혜민 프로는요. 개가로 맞춰 가겠다라는 계산일 겁니다. 상변의 백집도 꽤 크게 났죠. 그리고 우변도 지금 어느 정도 실리를 차지했고요. 그 자리 너무 커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조여오는 것. 길을 받지 않고 그곳을 먼저 물어봤네요. 김영희 씨의 이 장점이요. 손 따라두지 않습니다. 크게 상대방에서 위축되지 않고 손 따라두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단 자신의 소신껏 물어보네요. 그래서 찔러간 수도 백에게 역으로 당해서 조금 손해는 봤어요. 자, 이제 이 자리 너무 커요. 백이 한 칸 뛰어서 들어오면 막아야 됩니다. 지금 갈 자리를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잘 짜고 잘 두어 오셨지만 자, 어느새 백은 이곳이 이렇게 집이 됐고요. 자, 이 자리 집이 됐고 여기 너무 컸어요. 제가 아까부터 두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그곳이 지워지면 흙의 보가가 좀 사라지죠. 가장 큰 집이 날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자, 이제부터 이 끝내기를 어떻게 당해내느냐가 또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껴붙여야 되는데 백이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잖아요. 이거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느는 건 안 되겠죠. 막아서 끊을 때 뒤로 치면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껴붙였을 때요. 느는 거 뭐 건너가서 안 되니까 단수 쳐야 되잖아요. 이때 이런 패를 해서 전체를 지우자라는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나의 결정을 짓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둑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바둑이 또 이렇게 어느새 어울리게 됐네요. 네, 김혜민 프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김향희 씨, 잘 둡니다. 잘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둑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소신 있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격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NS 활동도 하고 그 언어를 배우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바둑의 그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종반전입니다. 끝내기 항상 숙제는 그거예요. 이 아마추어들이 끝내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손해를 적게 보면서 이 판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승부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보면요, 여기를 한번 두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이곳을 두는 거예요. 지키면, 자, 이렇게 끼우고 맞고 막는 것까지 선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패는 이기게 되겠죠? 백의 집을 줄이고 내 집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흑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자리들을 감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귀에 끝내기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잘 뒀어요. 저는 이제 약간 불안한 게 백이 형세 판단을 해보고요. 여기를 붙이는 이 패를 결행할 것인지 아니면 젖히고 늘어서 지금 백이 젖힌다고 해도요. 끝내기는 꽤 당해요. 젖혔어요. 그렇다면 제가 개가를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개가로 가도 괜찮다 라는 판단일 겁니다. 네. 개가로 가겠다. 큰 변화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향희 씨 막을 생각하나요? 이렇게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패감 있습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이건. 흑이 물러난다면요. 한번 볼게요. 물러난다면요. 백이 밀고 들어와요. 그럼 막아야 되고, 있고,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자리예요. 그럼 그냥 막은 것과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두 집을 벌기 위해서 지금 패를 결행을 했는데, 김혜민 프로가 물러섰어요. 지금 패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러서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끝내기에서도 그렇게 주눅 들거나 밀리지 않고 지금 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백이 귀를 지켰죠? 받아줬네요. 집을 한번 볼까요?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여섯, 열, 열다섯, 30, 하나, 둘, 셋, 33,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조금 넉넉하게 본다면 40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 다섯, 5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8. 55집 강할 것 같습니다. 55집 강하면 푹집 한번 볼까요? 5, 6, 7, 8, 9, 10, 11, 12, 20집 보고요. 40집, 50집, 50집에 이제 중앙에 하나, 둘, 셋, 이쪽 집. 그리고 이 패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만만치 않아요. 큰 차이 아닙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과연 중앙의 패가 이 패를 이기고 지는 게 6집, 7, 8, 9집 정도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급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 일단 중앙이 차단이 됐어요. 이 흑돌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연결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연결을 해야 되고 백이 만약에 막아왔을 때 이 전체 흑이 걸리는 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예요. 중앙의 이 결정이 어떻게 되냐가 네, 승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늘고 싶어요. 늘어볼까요? 늘면은 만약에 백이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이런 자리 선수죠. 또 연결해야 된다면 흑이 연결되면서 이것도 연결될 수 있는 먼저 손이 올 수가 있죠. 그거 늘어서 버텨보고 싶은데요. 네, 고민을 좀 하죠. 그 자리 늘고 싶습니다. 늘어볼까요? 네, 늘어요. 만약에 젖히는 게 두렵다, 이건 젖히면 돼요. 백이 늘면 이렇게 찝어서 이쪽도 연결되고 이쪽도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네, 양쪽 연결이 되죠. 그 자리 둬야 됩니다. 그 자리 백에게 맞으면 반대로 백집이 꽤 생기면서 흑집 거의 없어져요. 기세의 자리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큰일인데요. 네, 이 모양은요. 네, 지금 나중에 백이 이곳을 두거나 이쪽을 두면 흑 중앙이 끊길 수가 있어요. 김혜인 프로도 바로 결행하지 않고 하나 교환을 했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바둑이 갑자기 순식간에 단명국은 아니지만 끝이 날 수 있네요. 지금 김혜인 프로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지키셔야 되는데 왜 안 지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끊어졌어요. 이 수로 지금 끝났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순식간에 지금 중앙 흑돌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면 막기만 해도 지금 차단이에요. 그쪽을 전혀 양쪽이 끊겼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중앙의 돌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치우쳐서 그곳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착각을 했은 게 더 나아요. 이 자리는요, 끊겨도요. 이쪽이 끊겼어도 단수 치면 연결하고 패라도 남아 있거든요. 차라리 이곳에 끊기는 거를 좀 몰랐다면 버텨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끊겼어요. 살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잘 뒀거든요. 지금 개가로 간다면은 꽤 비슷하게 네, 승부가 길게 갔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는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바둑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치우쳐서 이쪽에 너무 생각이 있다 보면은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보지 못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순간에 바둑이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김양희 씨 정말 너무 잘 뒀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수읽기 착오가 생기는 거죠. 항상 이 주변을 의식하고 전체를 보고 맞춰가는 그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안타깝겠는데요. 지금 김양희 씨 이제 상황 파악이 됐고, 지금 약간 표정에서도 안타까움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못 봤지?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라는 후회가 되는 거죠. 이 돌이 잡히면은 개가가 되진 않아요. 그 전에도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김양희 씨가 정말 승리를 거뒀다면 아마 23개국에 다 이 소문이 났을 텐데요. 저희 K바둑이 이제 23개국에 다 이 전파를 타면서 이제 여기하우스가 홍보가 되는 그런 기회였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지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승부가 좀 결정이 났습니다. 김양 씨 너무 아까워요.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 지금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혜민 프로도 조금 고민했어요. 갑자기 너무 큰 착각을 해서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바둑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하우스 5번째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